우리 수업의 보강 수업은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인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. 그게 좀 재밌는 그 얘기들을 좀 여러분에게 들려줘서 우리 교재들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보강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는 그런 시점은 영국이 이제 한창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고 어떤 자본주의라는 게 처음 시작하는,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실은 여러분도 뭐 유튜브라든지 또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익히 알려진 얘기가 있어요. 어떤 얘기냐면 이제 영국 음식이 좀 맛이 없다. 그래서 이제 뭐 윈스턴 처칠 수상마저도 영국은 음식 재료는 많이 전 세계에 많이 수출하는데 보내는데 음식다운 음식은 뭐 수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조크 같은 걸 좀도 하고, 프랜차이즈 음식도 영국은 좀 맛이 덜하다 이제 이런 농담 아닌 농담들을 많이 해요. 근데 그 영국 음식이 맛이 없지만 또 영국 맛집은 굉장히 많거든요. 이제 그 이유는 대영 제국 전 세계를 지배를 했잖아요.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.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프랑스 요리, 뭐 스페인 요리, 이탈리아 요리, 뭐 심지어는 아시아 쿠진, 뭐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 음식들이 다 들어가서 맛집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. 근데 영국 음식이 제대로 발달을 못했다. 이제 이런 거예요.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고요. 이제 그 이유는 그렇다고 그럽니다. 영국은 이제 이제 자연환경 기후상 그렇게 목축지는 많은데 뭐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이런 다른 풍부한 농작물, 또 심지어 이제 해산물도 그 북극 해쪽 이런 데는 바다가 험하기 때문에 생선도 몇 가지가 안 돼요. 그래서 랍스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죄수들한테만 먹였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해산물도 뭐 별로 관심이 없고, 이제 목축업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고기가 풍성한 거예요. 주로 이제 스테이크 중심의 그런 음식들이 발달되고, 왕과 귀족들이 뭐 화려한 음식을 먹고 해야 그 전반적으로 음식 문화가 발달하는데, 왕이 스테이크에 만족하니까 뭐 영국 음식이 따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, 더군다나 이제 영국은 청교도혁명이 있어가지고 음식은 일종의 이제 금욕주의,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으면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거에 반한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더 음식도 이제 안 먹게 되고, 요리가 발달하지 않게 되고, 또 청교도적인 그런 금욕적인 사상이 여러 가지로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음식을 굳이 뭐 그렇게 요리를 발전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, 그런데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농촌 사람들이 이제 도시화로 가면서 굉장히 그 노동력을 착취당했잖아요.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, 그게 이제 국부론의 초기 시점인데요. 그렇다면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됐겠어요? 이제 뭐 요즘에 원룸처럼 굉장히 열악한 그 조건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. 여러분 알다시피, 제가 수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린이들도 노동력이 착취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 감히 어떤 음식이 발달했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이제 뭐 아주 기업인
돈 많은 기업인들이나 뭐 음식을 먹었을 텐데, 제대로 된 음식을. 이제 그 사람들도 뭐,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아 요리 이런 걸 먹었지, 이제 영국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, 소수일지라도 영국 음식이 발달하지 못했던 거예요.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일하기 바쁘고, 그래서 영국의 대표 음식이 피쉬앤칩스, 생선은 쌌잖아요. 그다음에 감자, 뭐 저렴한 것들을 결합해서, 그러나 칼로리는 높고 또 빨리 그냥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고, 이제 이런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된 거죠. 그만큼 노동력은 착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그 착취할 정도로 굉장히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다가 그 자본주의가 아주 그 안 좋은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초기니까 부각이 됐던, 사실상 착취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. 그리고 올리버 트위스트 배경도 되기도 했고, 이제 그게 이제 국부론이 이제 쓰여지는 뭐 이후 시점이라고 봐야죠. 뭐 직후 시점.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투사가 되지 않았겠어요? 저도 포함해서. 왜냐면은 그 성냥팔이 소녀 같은 얘기,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성냥 만드는 공장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애들이 뼈가 녹아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성냥팔이 소녀라는 안 그래도 슬프지만 더 슬픈 스토리죠. 공장에서. 어린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당하는 슬픈 얘기죠. 그런 시점이라면 자연스럽게 마르크스와 같은,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런 어떤 혁명적 투사가 되지 않았을까요? 나는 그때 그런 환경이라면 아주 뭐 특별히 뭐 의식화가 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발로의 투쟁이 생각이 났을 걸로 보여요. 그렇다면은 마르크스도 이제 그래서 비판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? 자본주의의 비판 등이 일어났고, 이제 그 시점에 여러분,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또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?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. 프랑스 대혁명은 뭐 약간의 시기적인 절차적 간격은 있지만 거의 뭐 18세기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죠. 국부론 나오는 시점. 불평등의 기원론도 조금 앞서진 하지만 뭐 그런 시점. 자본주의가 막 태생하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평등을 강조하는 불평등 기원론의 그 어떤 정신이 기초가 되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,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은 똑같이 이제 그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궁정에서 있던, 그 당시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없었던 시점이에요. 그 당시가. 그러니까 궁정에 있던 또는 귀족한테 채용됐던 요리사들이 이제 대거 실직을 하는 거죠.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요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, 여러분이 그 네 권의 책을 좀 지루하지 않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살짝 더 좀 넣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이제 요리라는 것은 이제 앞서 영국의 국부론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서 그 요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, 이제 프랑스는 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레스토랑도 생기고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프랑스 요리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표준이 되는 것이죠.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.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레스토랑이 생겨났고 발달하지 않았나, 이제 요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이 국부론과 불평등 기원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또 깊어지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